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켓 A컷으로 문을 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 순간입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이 1,380원을 하회하는 그 순간을 제가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꼽았는데요. 환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달러 현상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 내내 원화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1,376원, 1,373원대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달러는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유들부터 정리해보죠. 환율의 심리선이 무너졌다라는 그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달러 인덱스가요, 100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크게 4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가장 먼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들었습니다. 사실 신용등급이 강등될 때만 하더라도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굳건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예상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20년물 국채 입찰이 시작했더니 생각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로 인해 미국에 대한 신뢰감이 또다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또 다시 확대가 됐습니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 건전성, 부채에 대한 이유를 계속해서 들고 있는데 그러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위기감이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호를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게요. 30년물 국채 금리가 5.8%까지 급등을 하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로 전환을 했고 미국과 일본 재무장관 회담에서 절상에 대한 이야기, 환율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투자 심리는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뢰감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달러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저희가 환율 하락에 대한 그래프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달러 그리고 유로, 엔화와 원화에 대한 관련된 지수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달러 지수 연간 지수를 보게 됐을 때 트럼프가 강달러 그리고 보호 무역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1월과 2월 사이 달러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유로 달러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1달러 1유로 페러티가 무너지는 모습까지 나타났다가 현재 구간에는 다시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독일이 돈을 푸는 그런 재정 정책에 대한 확대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점도 유로 달러에 대한 변동성을 확장시켰습니다. 달러 엔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144엔 정도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이런 재정적으로 저희가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그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었고 대선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 워낙 약세장이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금 워낙 강세가 그래프로 확연하게 보여지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을요, 저희가 조금 트럼프가 재집권을 한 뒤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강달러 기조에 대한 이야기를 입으로 뱉어냈죠. 그러면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달러 인덱스와 연동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빨간색 글씨와 이 선이 있는 게 무역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을 때를 이렇게 수치화를 했는데요. 1월 22일 날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의 부과를 이야기하면서 이때 시장에선 살짝 충격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인덱스와 달러에는요, 연동성, 계속해서 함께 움직임을 가져가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국가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계속해서 하루 걸러 하루 사이 말을 바꾸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시장에선 달러 인덱스 그리고 이와 함께 달러가 좀 엇갈리는 디커플링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다시금 완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 디커플링을 축소하고 있는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가 계속해서 재정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을 하면서 이로 인해 원화가 강세장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대표적인 대미 흑자국입니다. 트럼프는 입으로는 계속해서 강달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역시나 무역 수지라는 재정의 구멍, 가장 큰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는 약달러 기조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무역 협상에서 우리 너네한테 관세를 낮춰줄 테니까 너네는 통화 절상을 하거나 우리나라의 국채를 매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카드를 많이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흑자를 보는 대미 흑자국이기도 하죠. 보편 관세와 차등 관세가 적용이 될 때 이 차등 관세에 대해서는 통화 절상의 카드로 꺼내들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관세를 효과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원화가 약 4.8%가량 절상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환율이 만약에 1,400원이었을 때 1,330원 수준까지 떨어져야지 이 관세적인 부분을 조금 해지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렇게 원화가 강세인 게 마냥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물가 안정화, 특히나 수입 물가 안정화를 하면서 내수를 진작하고 부양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상대적으로 더 약한 게 긍정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렇게 배드뉴스는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금 트럼프의 카드라고 나와 있는 관세 일부 경감과 통화 절상에 대한 교환에 대해서는 이번 달 초에 대만과 미국에서 한번 확인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원화 강세 전환에 대해서 시장은 이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만 하더라도 원화가 다른 신흥국 주요 통화와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한 달 추이를 봤을 때 주요 통화국 가치 변동상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변동성 4%에 가까운 상승률이 나타났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오늘만 보게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강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태국과 싱가포르 역시나 지금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가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통화의 가치 추이를 보더라도 일본과 중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가 지금 가파르게 회복되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2022년 5월부터 꾸준하게 중시의 순매수 누적 추이를 보고 있는 건데 지난해 말부터 그리고 오늘 이 5월 달까지 보게 됐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금 들어오고 있다는 모습을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이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때 어떠한 업종과 종목을 봐야 될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항공이나 여행, 특히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빌리거나 했을 때 달러로 구매를 하거나 빌리기 때문에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인 게 실적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건설과 리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요. 원재료를 수입해 오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인 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환율이 100원가량 떨어졌을 때 수출 가격이 7%가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계산했을 때 달러가 100원가량 지금 보였을 때 수출 가격은 7%가량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매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수출에 대한 규제 역시나 이들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증권가의 리포트를 쭉 보니까요. 내수주와 리츠 그리고 배당주의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수주라던가 리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 분위기 속에서 조금 소외받는 분위기가 나타났던 종목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수출주라던가 달러 자산에 대한 비중은 축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좀 대처가 가능하시다면 금이나 비트코인 그리고 구리와 같은 원자재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그런 ETF 상품을 좀 눈여겨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실제로 비트코인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72점까지 올라섰고요.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약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해지 수단으로 주목을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재거리가 하나가 더 있었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는 점도 부양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이 어디까지 내려갈까에 시장을 좀 주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인 증권에서는 1,300원대까지 하단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로요. 트럼프 정책과 무역 협상 그리고 외환 보유국들을 봤을 때 원화 절상에 대한 명분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존재합니다. 다음 달에 치러질 우리나라의 대선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기, 연준의 여러 가지 발언들로 인해서 환율의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환율은요, 단순히 우리나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경제적인, 정책적인 지표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달러의 해지 수단을 찾는 그러한 수요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에이컷이었습니다.